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29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22분.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1.38% 하락해서 388.47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가지 시나리오를 드렸었죠. 400, 395, 390, 385. 이 중에 하나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 달에 종가가 어딘가에서 끝난다면 이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 근처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네 가지를 드렸어요. 405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코스피 지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는 3096보다는 낮은 고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405까지 올라가면 3096을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05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400, 395, 390, 385 이렇게 4개의 시나리오 중에 400은 상승에 조금 더 유리한 상태고요. 395는 상승에는 불리하지만 그렇다고 하락에도 유리하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아쉬움이 있는 위치고요. 390부터는 제가 보기에 하락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종가가 388.47이니까 390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건 하락하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담았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다음 달로 가볼게요. 다음 달로 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지금 보시면 상단선의 위치는 390.88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오르면 390.88이니까 한 391부터 여기까지 398까지 그 사이의 영역이 이제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드디어 이제 월봉을 활용해서 매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번 달은 월봉을 활용해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월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이번 달 고가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월봉 매도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분할하셔야겠죠. 391부터 현재 상태로만 보면 398 수준 고 영역을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매수자는 하단선의 위치가 377.96 정도에 있으니까 결국 이번 달 저가보다 하단선이 낮아요. 그 얘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면 매도할 수 있는데 내리면 매수할 수 없어요. 오르면 매도할 수 있지만 내리면 매수할 수 없습니다. 월봉만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월봉은 그냥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정보는 없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에서 챙겨봐야 될 건 이번 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정도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일단 저가를 깨느냐. 왜냐면 저가를 지킬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가를 깨는지 보라고 해드렸고, 그 다음에 상단선의 위치가 396 정도 됐었어요. 396.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정도. 396 위는 매도 자리다. 그죠? 실제로 396 위로 올라간 건 다 토해냈고 지난주 저가를 깼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느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1번 여기 점선 썼죠. 그리고 여기가 2번, 여긴 실선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가 3번, 여기는 굵은 실선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단선을 하나씩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상단선을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승 추세선 마지막 굵은 실선을 만날 때 보통 양봉으로 만나야 상승으로 턴이 됩니다. 근데 음봉으로 만났죠. 그 얘기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도 고려한다죠. 하락도 고려한다. 자, 여기서 고민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다음 주의 상단선은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 B. 그러면 A와 B 사이의 영역이 이제 매도가 되겠죠. 예. 그리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위치가 C, D, E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음 주를 잘 보세요. 다음 주를 잘 보시면 고가는 상관이 없는데 저가와 종가는 1구간을 지나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겠죠.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다시 하락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려면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려놓은 건 이번 주에 저가가 매우 쉽게 붕괴될 수 있도록 그려놓았습니다. 그 말은 저가 깨기 쉽게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달에 10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기에 매우 용이하도록 그려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지수의 하락은 단순하게 하루 하락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봉 자체를 저가가 깨지기 쉽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없습니다.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없는 거예요. 그냥 반등하면 매도 전략만 고민할 수 있죠. 월봉의 매도 전략을 사용할 건지 주봉의 매도 전략을 사용할 건지는 투자자가 결정을 하셔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구조에서 봤을 때는 매도 전략만 가능하죠. 이번 주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된다면 매수 전략은 없이 반등 시에 매도 전략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월 둘째 주에 보면 고가 투자 심리도 매트릭스가 1, 이게 중요해요. 여기에 별표. 그 얘기는 11월 둘째 주에 첫째 주에 고가를 넘지 않아야 하락하기에 용이하거든요. 그 말은 만약에 하락할 거면 11월 둘째 주가 시작하기 전에 첫째 주에 고가가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높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락을 할 거면 11월 첫째 주의 종가는 상당히 낮은 위치에 가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일봉은 어제 최저가 모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죠. 저가가 한 번 더 깨지면 최저가가 된다. 그러니까 어제 이미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깨져야 되는 거죠. 월요일에 저가가 깨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제의 저가가 깨지면 월요일에 저가가 깨진다, 이 얘기였죠. 근데 바로 했어요. 시간을 두고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자, 매트릭스 구조상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은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대 음봉을 그려놨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늘 고가는 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고가는 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오늘 저가를 깰 거냐 말 거냐죠. 예, 오늘 저가를 깨면 수요일까지는 매수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오늘 저가를 깼다? 그럼 일단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고요. 월, 화, 수, 예, 목요일 정도 금. 그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상방 실패하면 그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만기일 전날 정도에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는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한다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하락하기에 조금 더 유리하게 차트가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가 이번 주의 저가잖아요. 결국에는 이번 주의 저가가 지켜지면 매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지켜지지 않으면 반등 시 매도죠.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선물은 거래량이 늘었죠. 월봉이. 이건 완전 폭락 차트예요.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볼벤 20까지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차트는 217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칠 때도 거래량이 아래에 있는데 지금 맨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악재가 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만 보면 그렇게 보여요. 선물은 악재가 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딱 선물은 이거 초대형 악재를 기다리는 차트예요. 근데 하필 현물에는 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똑같이 차트 그렸죠. 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매수, 저가를 붕괴하면 반등 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반등의 목표치가 한 395대까지는 보여요. 395대까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포, 위로 7포 정도의 상승은 아직 공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봉은 볼 게 없어요. 일봉은 전혀 볼 게 없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한번 볼게요. 코스피도 거래량이 안 늘었네요. 결국엔 아쉽네요. 늘었나 확인하고 싶었는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보실 건 뭐냐면 실제로 코스피는 월요일에 지난주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이 코스피로 봤을 때는 사인이 월요일날 왔어요. 월요일날 여기 보시면 요게 이번 주잖아요. 요렇게 이번 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요렇게 지난주예요. 그죠? 이게 전주고 이게 이번 주입니다. 근데 전주의 저가가 여기에요. 이번 주의 저가는 월요일에는 이번 주의 저가가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1번, 2번, 3번이면 지금 보시다시피 2번에서 1번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미 지난주 저가를 깼었는데 코스피 200하고 그 다음에 선물은 안 깼어요. 그래서 저걸 보고 잘하면 지난주의 저가를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도 깰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한 거죠. 어쨌든 잘 깼습니다. 지금 2970선까지 내려왔어요. 개인적인 생각은요. 아직 하락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고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특별한 반등이 오지 않는 한 1월달까지, 내년 1월달까지는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안하세요. 예, 그렇게 보여요. 보시면 아직도 하락 추세가 유효하죠. 내리면 내릴수록 오르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런 차트는 하락 추세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는 거기 때문에 내리면 더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돈의 흐름을 잠시 볼까요? 자, 잘 보세요. 개인은 현물을 1조 2,57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8,059억을 팔았고 기관은 4,759억을 팔았어요. 이건 뭐 그죠? 현물만 보면 안 내리는 게 이상한 거죠. 선물을 보면 외국인이 3,182억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포지션이 하방이다. 순매도 기조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고요. 3,000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누적으로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물 쪽은 아직 포지션이 그렇게 강하게 잡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콜은 개인이 마이너스 11, 외국인이 마이너스 17, 기관이 플러스 35예요. 외국인이 계속 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올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콜 매도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위로는 갈 생각이 없습니다. 풋을 보면 개인이 54억을 샀고 외국인이 13억을 샀고 기관이 70억을 팔았어요. 근데 기존의 기관이 풋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기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풋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거죠. 청산했기 때문에 상방에다 배팅한 게 아니라 익절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풋을 산 건 풋매도 친 거를 손절한 거죠. 그러니까 하방에 54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상방에 배팅했다가 이제 54억 정도를 손절한 거예요. 아마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 풋을 사요. 그러니까 개인은 상방에 배팅했던 걸 지금 손절을 하고 있는 거고 기관은 하방에 배팅했던 걸 익절하는 거고 외국인은 계속 하방에다가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적 흐름을 한번 보면 누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선물은 답이 없죠. 자, 선물은 2,645억이니까 이건 뭐 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선물은 그렇게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물을 보면 외국인이 3조 8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계속 현물을 팔고 떠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거죠,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을 보면 외국인은 지금 130억을 매도했어요. 이게 커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차곡차곡 콜 매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풋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108억 정도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위는 가지 않을 거고 아래는 가고 싶은 그런 모양새고요. 오늘 50억대의 풋을 매수했지만 여전히 79억의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방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개인만 상방이에요. 그래서 하방은 유효하다. 그리고 외국인은 계속 하방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월요일에 붕괴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전히 하방 추세는 유효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개인이 산 콜은 402콜부터 위로 샀네요. 그러니까 402는 안 가겠다는 소리고요. 이제 앞으로 402는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02는 안 갈 가능성이 높고, 풋은 지금 상태면 385 정도?
거기까지는 일단 가보고자 하는데 그 밑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누적으로 보면요. 누적으로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보면 콜은 위로 안 간다예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콜은 위로 갈 생각이 없고 적어도 402는 안 간다. 위로 갈 생각이 없는데 그 위로 가기 싫은 구체적인 자리는 한 40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2 위로는 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모양새고요. 풋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개인이 잡은 풋이 380에 있거든요. 380에 있으니까 그 지난달 저가까지는 한번 가보고자 하는 의지가 살짝은 있어요. 살짝 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자리는 3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저가를 가지 않을 흐름이냐 아니면 갈 거냐에 따라 완전히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382에서 385 그 사이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이번 달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올라가도 가봐야 갈 수 있는 게 402 정도니까 그러면 382 라인에서 402 라인 사이에서 박스권을 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이번 달에 저가를 깬다 그러면 이제 외국 개인이 품매도 친 게 어디까지 쳤냐면 340까지 쳤거든요. 340까지 쳐놨기 때문에 이걸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 깨면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